악명 높은 연착으로 알려진 MTA가 오랜만에 최저의 연착률을 기록했습니다. 펠팍 한인 유권자협의회는 오는 11월 6일 실시되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투표 참여 캠페인을 펼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이 장거리 운행 그레이하운드 버스 승객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7천여 명의 난민들이 미국 국경선을 향해 행진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재외 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를 막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외국인 대상 보험료를 인상하고 가입 조건을 대폭 강화합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기양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악명 높은 연착으로 알려진 MTA가 오랜만에 최저의 연착률을 기록해 통근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MTA의 연착률 조사에서 지난 9월에 모처럼 가장 낮은 연착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3년 만의 성과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연착 건수는 총 48,212건이었는데 이는 전월인 8월에 비해 무려 12,000건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또한 3년 전 같은 9월 달에 5만 건의 연착률보다 적은 수를 기록한 것이기도 합니다. 뉴욕시 교통국장인 앤디 비포드는 한 달의 연착률을 현재 10,000건으로 끌어내리겠다는 목표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교통 커미션의 CEO였던 앤디 비포드는 금년 1월에 뉴욕시 교통국을 맡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앤디 비포드는 교통 운영의 전반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있다면서 적절한 운영 자금이 더 공급된다면 전체 신호 체계도 10년 만에 새롭게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철역의 수리와 새 전동차 구입 그리고 컴퓨터화한 신호 체계 등에는 400억 달러라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지금 뉴욕시장과 뉴욕 주지사 간의 의견 차이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어 통근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펠팍 한인 유권자협의회는 오는 11월 6일 실시되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투표 참여 캠페인을 펼칩니다. 김일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타운홀 앞. 이른 아침 출근길에 오르는 시민들이 줄지어 버스를 기다립니다. 그 틈새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전단지를 돌리고 있습니다. 펠팍 한인 유권자협의회에서 11월 6일 투표 참여의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캠페인에 호응하셔서 이번 역사적인 펠팍 선거에 많은 유권자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펠팍 한인 유권자협의회 측은 오늘 오전 7시 30분부터 시작해 내일과 다음 주 11월 2일 금요일까지 총 3회에 걸친 선거 참여 캠페인을 열 계획입니다. 또한 협의회 운영위원들은 유권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 걸기 캠페인을 별도로 실시하고 시민참여센터가 발행한 선거 가이드를 이용해 한인 유권자들에게 후보 바로 알기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이 장거리 운행 그레이하운드 버스 승객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레이하운드 본사가 최근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 요원들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버스에 올라 승객들을 검문할 수 있도록 허용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레이하운드 본사가 있는 텍사스주 댈러스에서는 지난 19일 이민자 단체들과 민권단체 회원들이 모여 이 버스 업체의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 요원 검문 허용 방침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미 시민자유연맹과 그레이하운드 버스 운전자 노조 측은 업체 본사에 버스 승객 검문 중단을 요구하는 20여만 명의 청원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인 커뮤니티 리더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8월 뉴욕 한인회와 코리안 아메리칸 행동연합은 120개 미주 한인 민간단체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미 대북 정책에 있어 미주 한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한 정책 등 한반도 이슈에 대해 미주 한인들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미주 한인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협의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백악관이 이러한 한인 커뮤니티의 제안에 대해 김민선 회장 등 12명의 리더들을 초청해 트럼프 대통령과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과 미팅을 갖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으며 현재 이에 따른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7천여 명의 난민들이 미국 국경선을 향해 행진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은 이번 난민들 중에는 심각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23일 미국을 향하는 중미 이민자 행렬, 즉 캐러밴으로 불려진 이 행렬에 정말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며 난민 신청에 관한 이들의 권리가 보호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난민 절대 거부라는 강력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주일 후이면 약 7천 명의 난민들이 미 국경선에 집결할 예정입니다. 아드리안 에드워즈 대변인은 이민자 행렬에서 전개되고 있는 인도주의적 상황과 납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과 안전 문제 등에 우려한다며 이들이 되돌려 보내지거나 추방되더라도 난민 지위를 신청할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러밴은 마약과 폭력 빈곤을 피해 고국을 떠나 멕시코 남부에서 도보로 혹은 차량으로 미국 국경을 향해 이동하는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을 뜻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러밴에 신원 미상의 중동인들이 섞여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지만 AP통신과 CNN 등 미국 언론은 그러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미국 국경을 향해 이동하는 중미 이민자 행렬이 7,200여 명까지 늘었다며 이들이 거쳐가는 국가에서 우려되는 안전 문제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한때 뉴욕주 버팔로 지역엔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많은 난민들로 북적였지만 트럼프 행정부 이후 난민 거부 정책으로 바뀌면서 이 지역 경제가 침체돼 주민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최근 10년 내 약 12,000명 이상의 난민이 들어와 버팔로의 인구 감소를 잘 막아주었던 이 지역에 경제의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난민의 입국을 차단하는 정책은 일손 부족으로 자영업자들의 목을 조이고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감소는 이 지역 전체 경기를 침체 국면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The number of refugees coming to Buffalo now is stalled. And that hurts not only my business, but other businesses in town. 샌디에이고, 달라스 등 대도시도 버팔로처럼 한때 활기가 있었던 경제가 난민의 유입이 감소하면서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버팔로의 경우만 해도 최고 58만 명까지 치솟았던 인구가 현재 26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난민들이 많이 들어올 때는 식당과 공장, 호텔 등에 필요한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었고 현재 텅텅 빈 집들도 그때는 가득 찼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연 11만 명의 난민 허가 수를 현재는 2만 6천 명으로 대폭 줄인 상태로 이들의 도움으로 근근히 이어가던 경제도 그만큼 침체 국면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한국 정부가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를 막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외국인 대상 보험료를 인상하고 가입 조건을 대폭 강화하며 고삐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이와 별도로 진료 시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외국인의 이른바 한국건강보험 먹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건강보험 허점을 바로잡고 이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외국인 지역건강보험 가입에 필요한 기간을 오는 12월부터 6개월로 늘리는 방안과 함께 외국인 진료 시 병원에서 본인 확인 등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대형 병원에서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만
모든 병원에 환자의 본인 확인을 의무화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진료를 받는 부정수급은 여러 번 지적된 문제였습니다. 소통 전문가로 유명한 김창옥 교수가 미국 한인 이민사회 강연 투어를 마쳤습니다. 인생에 있어 소통이 중요하다는 김창옥 교수의 강연 소식 김일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창옥 교수 미국 강연 투어 마지막 날, 뉴저지 미랄센터에는 발디딜 틈 없이 많은 교포들이 찾았습니다. 김 교수는 인생과 부부관계에서의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특히 이민 생활에서 반복되는 고통이 있다면 그건 삶이 우리에게 주는 신호고, 이 신호를 잘 해석하지 못하면 계속되는 고통 속에 헤어나올 수 없다며 특유의 유머러스한 강연 내용으로 강연을 듣는 이들의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이제 이민 오신 지 오래되신 분은 이제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30년, 40년 이제 하셨으니까 한 10분의 1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너무 하고 싶은 일만 찾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찾으면 좋겠다. 그런 추천 드리고 싶어요. 김창옥 교수는 약 한 달여간 뉴욕, 뉴저지를 포함해 7개 지역을 돌며 이민 생활에 지쳐있는 교포들을 유쾌하고 통쾌한 강연으로 즐거움과 소통의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원 역학자 줄리아 보드리가 이끄는 연구팀은 유기농 식품을 먹는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25%가량 더 낮다는 연구 결과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프랑스 성인 68,946명의 식단을 살펴봤습니다. 평균 나이는 40대 중반, 4분의 3 이상은 여성이었습니다. 이들을 4개 집단으로 나눠 과일과 채소, 생선, 고기를 비롯해 조미료, 식이보조제 등 16개 유기농 제품을 얼마나 자주 먹는지를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연구 참여 기간은 평균 4년 반 이상 이어졌습니다. 연구 결과 유기농 식품을 섭취한 사람은 암에 걸릴 개연성이 25%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유기농이 아닌 식품에 잔류된 농약이 암 발생의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이 같은 연구 결과가 입증된다면 일반적으로 유기농 식품 소비를 장려하는 것은 암을 예방하는 획기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어제 워싱턴의 프렌드십 하이츠에 소재한 폭스 TV 방송사 로비로 난입하려던 한 청년이 경비원의 총격으로 제지당했습니다. 붉은색의 후드 옷을 입은 청년은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길질로 방송사의 현관을 부수고 로비로 진입을 시도하는 장면이 CC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 건물에는 여러 사무실이 함께 있지만 이 남성이 진입을 시도한 곳은 방송사로만 연결되는 곳이었습니다. 38살로 알려진 이 남성은 가슴 위쪽에 방송국 경비원의 총을 맞고 병원으로 실려갔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8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센트럴파크 입구에서 영업하는 관상용 마차의 승객 픽업 장소를 공원 안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이 계획 시행 관련 가처분 신청을 내리는 바람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드블라지오 시장은 오는 11월 주만 공청회를 거쳐 이 계획을 실행할 예정이어서 마차 운송사업 조합 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뉴욕시 대변인은 뉴욕시는 센트럴파크 주변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픽업 장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 공청회를 열어 최종 시행 계획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부 뉴욕주의 박애주의자 조지 소로스의 집 근처에서 폭발물로 보이는 물건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 용의자는 지난 월요일 오후 뉴욕주 베드포드의 숲속에 폭발물 박스를 배치하고 FBI에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경찰은 테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베드포드는 맨하튼 북쪽에서 북쪽으로 45마일 떨어진 웨스트 체스터 카운티에 있습니다. 전 세계 한인 경제인들의 축제인 제17차 세계 한상대회가 하나된 한상, 함께 여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2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막했습니다.
60개국 4천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한상대회에 뉴욕에서는 대뉴욕지구 한인상공회의소 김선엽 회장 등 20여 명과 뉴욕 한인경제인협회, 뉴욕 한인청과협회 이영수 회장, 뉴욕 한인식품협회 박광민 회장 등이 참가합니다. 뉴욕주 검찰청이 전국 처방약 회수의 날을 맞아 오는 27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처방약을 회수하는 행사를 갖습니다. 주 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약물 남용 및 우용을 예방하기 위해 처방약을 회수하는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한국 대학생의 미국 취업 연수 여행 프로그램과 미국 대학생의 한국 취업 관광 프로그램을 각각 5년간 재연장했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22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들 프로그램을 5년간 재연장하는 양해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성당이 오는 11월 17일 오후 7시에 이웃사랑 실천의 일환으로 사랑의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생명의 물, 나눔의 빵, 희망의 동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클래식 음악과 생황 연주자 가민 씨의 한국 전통 민요와 성 프란치스코 성당 성가대의 성가 등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민주당의 후보로 펠팍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크리스정 후보와 이종철, 폴김 후보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새 후보께서는 실천 공약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예, 어떻게 활성화할 계획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폴김 후보님. 네, 감사합니다. 공공 서비스를 활성시키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타운에 물론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한민 타운이지만 부족한 게 많습니다. 네. 파킹 미터가 컴플레인이 많고요. 그 시스템을 좀 다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브로드 애비뉴 건상이랑 그리고 우리 타운을 좀 더 이쁘게, 좀 더 네. 깨끗하게 그렇게 좀 그 방향으로 가고 싶고, 그리고 공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좀 우리 친절한 서비스, 네. 그리고 이 그랜드 애비뉴에 좀 이렇게 위험해요. 사고가 많이 나고 사람이 걸어갈 길이 별로 없어요. 지나갈 네. 때 그걸 좀 활성시키고 싶고, 그런 건 다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네. 여기에서 있는 이 고참 형님들이 네. 더 힘든 일을 하고, 저는 좀 쉽고 좀 빨리 할 수 있는 걸 좀 먼저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우리가 지금 35명인데 한국 경찰은 5명밖에 없어요. 좀 더 한국 경찰도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좀 통역. 네. 우리 타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통역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걸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회봉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를 해서 하신 다음에 능력이 있고 좀 기반이 잡히면 또 그 짭을 또 주시고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타운 행정의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싶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네. 이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크리스정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우리 타운 웹사이트를 네.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그 제대로 된 인포메이션을 주민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싶고요. 네. 영어 웹사이트를 한국어 웹사이트도 동시에 운영하고 그래서 동시에 한글과 영어를 같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제대로 된 웹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타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 행정적인 일이라든지 우리가 법을 만들고 이러면은 우리 시의회에 나오시기 전에는 그런 어떤 법이 만들어졌고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인포메이션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웹사이트를 통해서 주민 여러분께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싶고,
또 이제 어떤 법이 바뀌었을 때 법이 어떻게 변했다,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런 거를 쉽게 접할 수, 법도 지키려면 알아야지만이 지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인포메이션들을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이고, 또 그런 거를 통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많이 우리 타운을 이끌어 나가고 행정 업무나 또 타운을 임프루브하고 또 타운에서 진행되는 일들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는,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육 시스템 개혁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교육 시스템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페어세이스 파크에 지금 주민 인구가 매년 네. 늘고 있고, 네. 또 주민들이 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 많이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한정된 그 시설과 리소스가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실된 시설도 보강해야지 되고, 또 이제 그 리소스가 모자라는 부분도 보충해야지 되고, 또 테크놀로지 같은 것도 저희들이 많이 임프루브를 해야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교육위원회와 네. 이렇게 effective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같이 협력해서 네. 학교의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가 임프루브 할 수 있는지 이런 네. 방법을 대책을 세울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타운에서 일하는 이 공무원들의 그 불친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타운에서 지금 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거는 이제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이런 불편을 느끼시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네. 이 트레이닝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싶습니다. 또 이런 불친절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taxpayer이신 우리 주민들을 위해 일을 해야지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주인이십니다. 근데 불편을 느끼신다면 이거는 저희들이 꼭 고쳐야지 될 부분이고, 또 네.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뭐 이종철 후보님은 다른 개선책은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네, 그건 제가 좀 10여 년 정치하면서 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 타운이라는 이런 정책을 끌고 가다 보니까 네. 사실 그는 개인 성향으로 많이 좀 보고 네. 싶어요. 뭐 경찰도 지금 40여 명 되는데 네. 개개인 성격 갖고 주민들한테 불편하게 했다고 그래서 타운 전체가 잘못된 것보다는 네. 지금 시장 후보 얘기했듯이 교육을 위해서 우리 자꾸 수정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타운 안에 공직자가 많이 들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경찰도 좀 중원되기로 지금 거의 한인 경찰 약속이 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은 좀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하이어하고 싶어도 이 자격을 안 갖추어, 서티파이가 안 돼가지고 채용을 못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헬스에 한인 코리안 아메리칸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지만 이제 빌딩 디파트먼이 파이어나 이런 데 많이 들어와서 한인들이 있으면은 첫째 우리가 리걸리 잠보자 네. 그렇게 문제 일으키자는 게 아니라 그냥 커뮤니케이션 할 되고 대화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좀 소통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0년 하면서 외형적으로 뭘 했냐는 분들도 없잖아 있지만 세계 최초 위안부 기린비를 네. 펠팍에도 설치했고요. 그리고 한식 세계화 하고 손잡아서 지금 공립학교에 지금 점심 급식 메뉴로 네. 한식을 같이 지금 넣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글을 제2 외국어로 만드는 국제국정화가 있고 그 외에 많은 민원 전화가 옵니다. 왜? 한인 시연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해하게 해서요. 어디 좀 답답하고 컴플레인 하려도 할 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전화 많이 오십니다. 제 전화번호 또 많이 알고 계셔갖고. 근데 제가 타운에 전화 받으면 그렇습니다. 퍼미시하지 안 나왔어요. 그러면 타운 가서 제가 그걸 불법으로 주자는 게 아니라 왜 타운
빨리 서류가 진행이 안 되냐 그러면 오케이 하고서 바로 해준 적도 있고 네. 오전에 가서 오후에 받은 적도 있고 이런 행정적인 게 참 더딥니다. 네. 그건 우리나라 시스템 저도 한국서 1세지만 그런 게 자꾸 그 시스템이 굉장히 늦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답답해서 뛰쳐가서 저도 많이 싸웁니다. 타운에 가서.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빨리빨리 조치해주고 이런 게 저희들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크리스천 후보가 시장이 돼도 우리 의회하고 잘 네. 타협할 건 타협하고 또 싸울 건 싸우고 네. 그러면서 서로가 머리 맞대고 합쳐서 좋은 타운을 만들도록 하는 거지 무슨 뭐 다른 사적인 감정이나 이런 거는 전혀 뭐 그런 타운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크리스천 의원도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저희들하고 대화도 잘 통하고 서로가 같은 그 기본적인 마음은 같은 네. 마음으로 깔려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아마 타운이 많이 획기적으로 발전이 되고 많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요. 굉장히 흥분됩니다. 네. 네. 네, 마지막으로 유권자에게 한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각기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번에 11월에 있을 선거에 많은 여러분들의 그 투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소중합니다. 저는 8표 차이로 예비 선거를 거쳤고 또 이번 선거 때는 더 좋은 결과를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한 표 한 표 투표해 주시는 게 저희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겠고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간이 명관입니다. 제가 오래 했는데 타운 요소 돌아가는 거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뭐 세술은 세 부대에 담으라는 얘기도 있지만 구간이 명관이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크리스천 시장이나 폴 김 의원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이제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해서 또 타운을 위해서 또 우리만이 아닌 다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할 걸 약속드리니까 꼭 나와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이 굉장히 중요한 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폴김 예, 저번 때도 얘기를 드린 것처럼 이 미국 나라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후보자 3명이 단선을 노리고 나왔습니다. 역사상 처음이고요. 자랑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그렇게 더 특별하게 한국 주민들이 유권자님들이 우리를 보살펴주고 밀어주고 그리고 11월 6일 선거 날에 투표를 꼭 해주시고요. 저는 한 12년 동안 조용하게 외국 사람들이랑 민주당에서 교육위원 부회장으로 그리고 기획위원, 조닝 보드 상공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이 기회가 오면 당선이 되면 백지로 안 올라가고 배운 사람으로 가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진짜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세 분 후보랑 저까지 이렇게 왔는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좀 이렇게 잊어먹지 마시고 11월 6일 날에 투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1번입니다. 기호 1번. 기호 1번. 네, 지금까지 포커스인에서는 팰리세이드 파크 민주당 시장 후보이신 크리스 정과 시의원 후보에 도전하는 이종철 그리고 폴김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